일본이 100년 동안 부정해왔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규모 7.8에 이어 규모 7.5의 강력한 대지진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낮은 건물이든 높은 건물이든 상관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과 생존자들의 아비규환, 그리고 무너진 건물 속에서 들려오는 외침과 통곡이 사방에서 들려오는 상황 속에서 100차례 이상이나 되는 여진과 추위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데요. 국제사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서둘러 구호 물자와 자금, 인력과 장비들을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긴급 구호대를 파견하였으며 한국 배구의 레전드 김연경 선수의 경우 12년 동안 인연을 맺어왔던 튀르키예를 위해 기부와 지원을 호소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역시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나서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로 인해 감정적으로든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벌이는 관계든 상관없이 많은 나라들이 자연재해를 당한 두 국가를 향해 온정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100년 전 진실이 담긴 문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문서는 바로 1923년 일본 간토 대지진 당시 발생한 조선인 학살 사건에 일본 정부가 개입했음을 알 수가 있는 공식 보고서입니다. 한국에서는 관동 대지진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당시의 일은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시 조선인을 구별하기 위해 일본어 발음을 시켜보거나 하는 당시 일화들은 굳이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흘러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현재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라는 밈이 우스꽝스럽게 사용될 정도로 그 당시 일이 계속해서 희화화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실상은 당시 지진으로 인해 피해의 원인을 조선인으로 돌려서 분풀이를 하기 위한 당시 일본인들의 허위 여론 조장이었으며 그 결과는 조선인을 향한 지독한 학살이었음에도 말이죠. 문제는 시간이 흘러 한국이 독립을 하고 외교적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을 때 한국은 일본 정부가 이 학살 사건에 개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일본 정부는 공식적인 정부의 개입은 없었으며 그저 민간과 민병대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태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렇게 주장이 극명하게 갈라지게 되자 당시 피해를 받은 조선인 숫자 역시 주장에 따라 들쭉날쭉하게 나뉘게 되었는데요. 자료마다 수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 정부 측이 발표한 사망자 수는 자료 중 가장 적은 233명일 뿐이지만 같은 시대 상하이 임시정부의 기관지인 독립신문의 경우 6,661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대에 들어서면서 충격적인 자료가 독일 외무성 자료에서 발굴이 됩니다. 해외의 한국 독립운동 사료 3, 독일 외무성 편 2 속에 기록되어 있는 사료를 분석해보면 이 문서는 독일 외무성이 1924년 3월에 당시 조선인이 일본인에게 학살당했다는 내용을 담은 본문 8매와 증거 첨부 문서 3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장소와 시신 모두 확인이 된 조선인 피해자는 총 8,271명, 장소 미확인, 시신 확인 피해자는 7,861명, 장소와 시신 모두 미확인이 된 피해자는 3,249명, 경찰에 의한 피해자 577명, 일본 기병에 의한 피해자 3,100명이었습니다. 장소와 시신 모두 확인된 피해자 숫자만 해도 기존에 알려졌던 6,661명을 훨씬 넘는 숫자이죠. 이 숫자들을 총합하면 23,058명, 기존의 3,400나 많은 조선인들이 무차별하게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 측은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으며 못 본 척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2003년에 일본 변호사 연합회는 자체 조사를 통해
일본 군대와 자경단에 의해 자행된 학살 책임의 인정과 사죄, 진상조사를 일본 정부에 권고했지만 일본 정부는 개입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선 독일 자료의 근간은 항일 운동하던 한국인이 제공했다는 이유에서 말이죠. 그런 일본의 태도에 비수를 꽂는 또 하나의 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2009년 일본 정부 중앙방재회의가 발행한 간토 대지진 보고서입니다. 여기에는 일본 군대에 의한 조선인 피살자 수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군대의 조선인 학살을 일본 정부 문서에서 인정하고 있다고 기록한 것이며 일본 정부가 개입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역사적 기록입니다. 이 보고서는 1995년 한신 아와지 대지진을 계기로 과거 재해에 관한 사실을 정리해서 다음번 재해 발생 시 참고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보고서는 총 3권으로 나누어 발행되었고 일본 근대사를 전공한 도쿄대 대학원 인문사회계 연구과 교수인 스즈키 준 교수가 주도해 집필되었습니다. 이 말은 한국 사람이나 제1교포가 아닌 일본인, 일본에서 공신력 있는 학자의 손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보고서 기록에 의하면 군대에 의해 살해된 조선인이 도쿄에서 27명, 지바에서 12명, 총 39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계엄 업무 상보라는 계엄사령부의 문서를 조사해 나온 결과입니다. 당시 군과 경찰의 여러 자료들을 인용해 군과 경찰에 의해 살해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나오는 숫자가 모든 희생자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서에 썼습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과거의 일을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군대를 재무장시키고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아야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피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혹자는 말합니다. 과거의 일, 100년 전 일을 현재 한일 관계에 들이밀면 국익이 훼손된다고 말이죠. 맞는 말이죠. 언제까지 과거의 일을 가지고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와 후손들의 국익을 훼손할 수는 없죠. 하지만 과거의 일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면 가해자가 피해자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뀔 수 있습니다. 지난 동일본 대지진 당시 한국에서는 국민과 지자체, 기업 등 온 나라가 성금을 모아서 전달했고 인력과 장비, 생필품과 의료품, 산업지원 등을 아끼지 않고 해주었습니다. 당시 주한 일본 대사관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받아갔더니 일본으로 돌아가서는 혐한서적으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물론 일본에도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이 저질렀던 과거의 죄에 똑바로 마주서고 한국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똑똑해져야 합니다. 일본이라고 무작정 불같이 대응하기보다는 과거의 자료들을 하나씩 모으고 연구하고 정리해서 일본 정부가 과거를 지우고 수정하려 들 때 강력한 한방을 보여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